고객 기반의 밸류 체인을 파괴하자라면 제가 참 지금까지 이제 많은 직장도 있어봤고 또 많은 업무들을 해봤지만은 가장 제가 좋아했던 일, 앞으로도 좋아할 일은 결국 고객 데이터, 고객이란 부분 가장 또 제가 또 마케팅 쪽을 전공했다라고 또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객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디커플링이란 말을 좀 듣고 난 다음에 상당히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해석되는데 이제 제가 해석한 부분들은 커플링, 뭔가 하나의 사설, 연결고리를 파괴하자라는 것들인데 파괴하자는 부분들이 처음에 이제 해석을 잘 못했었던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고객이 필요로 한 부분이 뭐냐라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시간 되시면 책 읽어보세요. 괜찮습니다. 그 급성장한 회사들, 넷플릭스다, 아마존이다, 에어비앤비다. 한순간에 시장을 점령했다. 저도 넷플릭스 잘 이용하고 있고, 전 에어비앤비는 이제 뭐 한두 번 이용해 봤었는데, 아마존 이용해 본 적 없죠. 이런 넷플릭스.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라든지 마음대로 시청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전마다 이제 웹하드 통해 가지고 뭐 다운 받아 가지고 이제 그걸 재방하거나 이런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보는 것들이 이제 없었던 것 같았었는데 이런 넷플릭스 또 에어비미도 마찬가지고 에어비미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장기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비교적 뭐 일주일, 한 달, 몇 달 이렇게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렇더라도 매일같이 모텔이나 호텔 머물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라든지 또 환경적인 분위기라든지 이것들보다는 가정집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아마존 뭐 쿠팡 해가지고 이제 일반화되어 있지만은 그것만 하더라도 이제 모든 상품들을 한꺼번에 다 구매 간편하게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해가지고 어떤 상품이라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아마존이나 쿠팡이나 이런 것들도 그전에는 없었던 존재들인데 결국은 고객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매치시켜주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승부할 수 있는 기업.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뭔가 분명히 가장 아쉬운 게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할 때 지도 교수님 그런 말씀했습니다.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공간이 어디냐라고 이제 생각할 때는 내가 오늘 뭐를 먹고 싶은데 뭐를 사고 싶은데 어디 가서 사야 되지라고 생각이나 고민하게 되면 그거는 바로 사업 기회가 있고 아직까지는 그 업종,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일례로 난 오늘 되게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근처에 보니까 아이스크림 가게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 가게가 들어설 수 있는 입지가 바로 여기일 수 있다라는 것들 일례를 하면 처음에 이제 그 말씀 들었을 때는 이제 지나가듯이 들었었는데 생각해 봤더니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바로 필요한 부분, 필요한 상품,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그걸 어디서 받아야 되지?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면 그거는 바로 사업 기회가 있는 제가 좀 더 빨리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좀 더 젊은 나이에 좀 더 그렇다고 그러죠. 뭐 제가 뭐 죽을 나이는 아니지만은 생각해 봤으면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결코 멀리 있는 기회들은 아닌데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 또 내 주변에, 그죠? 항상 일을 하면서 뭔가 좀 가치 사슬을 파괴할 만한 일례로 이런 식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많은 뭐에 있을 거라 그죠, 그죠? 근데 거기 가장 약한 고리가 있을 거다. 그 약한 고리를 끊으면 결국은 그건 사업 기회가 될 것이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또 내가 진입할 수 있는 바로 그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례로 컨설팅 업체에 있다 보면 이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제안 작업들이에요. 제안 작업은 엄청나게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안 작업 하면서도 그렇게 했죠. 제안 작업은 야구 선수들이 이제 보통 승률을 타율이
3할 되면 거의 탑 클래스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컨설팅에서도 이제 많은 업체들이 제안을 한다고 그죠? 그 중에 이제 3할을 넘어서면 상당히 좋은 성과예요. 3할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또 요즘에 더 경쟁이 심화돼가지고 이제 하나의 제안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업체들이 뭐 10군데 뭐 이상 다들 막 제안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업체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안서 쓰면서 이제 제안서 때는 어쩌고 장사 꼭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작업들이 한 달만 하더라도 몇 개서 막 쌓여 있으니까 그게 되게 피곤해요. 그러니까 제안서만 잘 써주는 사람이 있거나 업체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꽤 많이 하거든요. 뭔가 내 주위에 아쉬운 부분, 끈을, 끊을 필요가 있는, 끊어줄 수 있는 가장 약한 고리, 그거를 찾는다 그러면 분명히 수익할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한 5가지 정도의 이제 뭘 제시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고객의 가치 사슬을 파악해라. 고객이 가장 아쉬워하는 현재 고객 주변에 있는 프로세서 중에서 각각 연결되어 있는 고리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뭔지를 파악하라라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약한 고리들을 그 유형별로 분류해가지고 이 앞에 나와 있다시피 어떤 식의 아무튼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들어가면 뭐라도 구입할 수 있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편한 시간에 원하는 시간에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우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객이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약한 사슬이라는 부분은 내가 가장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비겠죠, 그렇죠? 그 사슬에 이미 다른 강력한 기업이 경쟁이 존재한다고 하면 약한 사슬이 아니고 단단한 사슬이 되겠죠, 그렇죠? 이 약한 사슬이라는 부분은 내가 끌어낼 수 있고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과 또 이제 자금적인 부분이 얼마 정도 존재하는지, 이거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진입하기 어렵겠죠, 그죠? 마찬가지,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넷플릭스 마찬가지잖아요. 투자를 많이 해서 시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자체 구매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처음 하더라도 살 판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이마켓플레이스라는 걸 하나 공간을 열어줄 테니까 팔려는 사람 들어와라, 살려는 사람 들어와서 사라 라는 식이었다고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상을 올려놓고 영상을 보고 싶은 사람 들어와라. 그렇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니라고요. 시간도 많이 들어간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시간과 비용과 또 자본금 생각해 보고, 마지막 5번째 있어가지고 경쟁사의 반응을 예측하자라는 부분들. 요 5가지 정도의 프로세스에 거치다 보면, 근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고객 가치 사슬을 파악하고 또 그 사슬이 얼마 정도 단단하냐 아니면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라는 부분들, 또 내가 진입한다 했을 때 내가 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시간과 비용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지, 또 경쟁 상황, 앞으로 다가올 경쟁 상황은 어떠한지를 예측해가지고 진입하는 이 디커플리 전략이 상당히 작년부터 있어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